요즘 집에서 마늘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깨끗함이 아니라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사소한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예전보다 불안정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면 마늘 섭취가 줄어든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마늘 냄새 때문에 사람 만나기가 꺼려지고 대중교통 이용이 부담스러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마늘 섭취를 줄이거나 아예 중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냄새 하나를 피하려다 건강 전체를 잃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용해 온 천연식품이며 현대 과학 연구에서도 그 효능이 계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늘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마늘을 멀리하면 건강이 나빠지는지, 그리고 냄새 걱정 없이 마늘을 섭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늘 냄새는 부담스럽지만 건강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예전 한국 가정에서는 거의 매일 마늘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에도, 김치에도, 고기 구울 때도, 나물 무칠 때도 마늘은 빠지지 않는 재료였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히 음식 향이 아니라 집의 온기이자 건강한 식탁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마늘 냄새는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는 마늘이 들어간 음식을 피하게 되고 외출 일정이 있는 날에는 아예 마늘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고 손자, 손녀를 만날 때도 냄새 때문에 망설이게 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시니어분들의 경우 식사 준비 자체가 귀찮아지면서 간편식이나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마늘이 거의 들어가지 않거나 들어가더라도 향과 효능이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결국 마늘 섭취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그 영향은 서서히 몸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회복이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며칠이면 나았던 감기가 이제는 몇 주씩 지속되고 기침과 가래가 오래 남습니다. 작은 상처가 생겨도 잘 낫지 않고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예전보다 불안정해지고 병원에서 주의하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가 마늘 섭취 감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마늘이 가진 건강 효능을 생각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연결고리입니다. 마늘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알리신입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면 알리인이라는 물질이 알리나아제라는 효소와 만나면서 알리신이 생성되는데 바로 이 알리신이 마늘 특유의 강한 냄새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핵심 성분입니다. 냄새와 효능은 동전의 양면인 셈입니다. 알리신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는데 이는 세포 손상과 노화를 촉진합니다. 알리신은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이것이 마늘만으로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꾸준히 섭취했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면역 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감기에 덜 걸리고 걸리더라도 회복이 빠르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마늘이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처럼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에는 마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또한 마늘은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며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시니어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것이 약물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며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병행해야 합니다. 마늘 섭취가 줄어들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목이 자주 아프며 피로감이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이틀 푹 쉬면 회복되던 몸이 이제는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작은 질환 하나에도 오래 시달리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혈관 건강입니다.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혈당 수치가 오르락내리락하며 병원 검진에서 경계 수치를 받는 일이 잦아집니다.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마늘 섭취 감소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마늘이 가진 혈관 보호 효과를 생각하면 충분히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소화 기능입니다. 마늘은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고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마늘 섭취가 줄어들면 소화가 더디고 속이 자주 더부룩하며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네 번째 변화는 피부와 모발입니다. 마늘의 항산화 성분은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 섭취가 줄어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며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습니다. 머리카락도 윤기를 잃고 가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전반적인 활력입니다. 마늘은 에너지 대사에도 관여하는데 섭취가 줄어들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하루 종일 피곤하며 무엇을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근육량도 감소하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냄새 부담 없이 마늘의 효능을 누릴 수 있을까요? 완전히 냄새를 없앨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첫째, 마늘을 익혀서 먹는 것입니다. 생마늘은 냄새가 강하지만 충분히 익히면 냄새가 많이 줄어듭니다. 구운 마늘, 찐 마늘, 마늘을 오래 끓인 국물 등은 향은 부드러우면서도 효능은 대부분 유지됩니다. 특히 통마늘을 껍질째 오븐에 구우면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나면서 냄새는 훨씬 약해집니다. 둘째, 마늘을 우유와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유의 지방 성분이 마늘의 황화합물과 결합하여 냄새를 줄여줍니다. 마늘을 먹은 후 우유를 한 잔 마시거나 요리할 때 우유를 함께 넣으면 효과적입니다. 셋째, 사과나 레몬 같은 과일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사과의 폴리페놀 성분과 레몬의 구연산이 마늘 냄새를 중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늘 요리 후 디저트로 사과 한 조각이나 레몬물을 마시면 입 냄새가 크게 줄어듭니다. 넷째, 파슬리나 민트 같은 허브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허브들은 천연 구취 제거 효과가 있어서 마늘 요리에 곁들이거나 식후에 씹어 먹으면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마늘을 먹는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외출 일정이 없는 저녁이나 주말처럼 사람을 만날 일이 없는 날에 집중적으로 섭취하면 냄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에 마늘을 충분히 섭취하고 다음 날 아침까지 시간을 두면 냄새가 많이 가십니다. 여섯째, 흑마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흑마늘은 일반 마늘을 고온 고습 환경에서 숙성시킨 것으로 알리신이 S-알릴시스테인 같은 다른 형태로 변하면서 냄새는 줄어들고 항산화 효과는 오히려 높아집니다. 맛도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간식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마늘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시중에는 냄새를 최소화한 마늘 추출물 캡슐이나 정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품을 선택할 때는 성분과 함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하려면 함께 먹는 음식도 중요합니다. 마늘과 궁합이 잘 맞는 식품들을 알아두면 식탁이 더욱 풍성하고 건강해집니다. 첫째,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B1이 풍부한데 마늘의 알리신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돕고 체내 머무는 시간을 늘려줍니다. 이는 피로 회복에 매우 효과적이며 전통적으로 삼겹살에 마늘을 곁들여 먹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둘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마늘과 함께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생선 구이에 다진 마늘을 얹거나 생선찌개에 마늘을 넉넉히 넣으면 비린내도 줄고 영양도 좋아집니다. 셋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이 풍부한데 마늘과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마늘과 올리브유로 볶아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넷째, 양파입니다. 양파도 마늘처럼 황화합물이 풍부해서 함께 먹으면 면역력 강화와 혈관 건강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양파와 마늘을 함께 볶아서 각종 요리에 활용하면 깊은 맛과 건강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토마토 소스에 마늘을 넉넉히 넣어서 파스타나 스튜를 만들면 영양이 풍부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여섯째, 현미와 잡곡입니다. 마늘은 탄수화물 대사를 돕는 역할도 하므로 현미나 잡곡밥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에 마늘이 들어가면 유산균과 시너지를 내며 장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전통 한식에 마늘이 빠지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런 상호작용 때문입니다.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면 건강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마늘이 혈액순환을 돕고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하므로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첫째,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마늘의 효능이 몸 곳곳에 더 잘 전달됩니다. 식후에 가볍게 산책하면 소화도 돕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마늘의 항산화 성분이 세포 곳곳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어깨와 목, 허리를 중심으로 스트레칭하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계단 오르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심폐 기능이 강화되고 하체 근력이 좋아집니다. 마늘이 에너지 대사를 돕기 때문에 계단 오르기가 더 수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아령이나 밴드를 이용한 간단한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기초대사량을 높입니다. 마늘의 항산화 효과는 운동 후 근육 회복에도 도움을 주므로 운동 전후로 마늘이 들어간 식사를 하면 좋습니다. 다섯째, 요가나 필라테스입니다. 유연성과 균형감을 기르는 운동은 낙상 예방에도 좋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마늘이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런 차분한 운동과 잘 어울립니다. 여섯째,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입니다.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가 뛰어나므로 시니어분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마늘이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수중 운동의 효과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과도하게 섭취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다양한 만성 질환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첫째, 혈액 응고와 관련된 약을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마늘은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마늘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마늘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둘째, 위장이 약한 경우입니다. 생마늘은 자극이 강해서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사람은 속이 쓰리거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마늘보다는 익힌 마늘이나 흑마늘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저혈압인 경우입니다. 마늘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원래 혈압이 낮은 사람이 과도하게 섭취하면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마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수술 예정인 경우입니다. 마늘의 항응고 효과 때문에 수술 전후에는 마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전후 일주일 정도는 마늘을 피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섯째,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입니다. 드물지만 마늘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늘을 먹은 후 피부 발진, 가려움,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여섯째, 적정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루에 생마늘 기준으로 23쪽 정도가 적당하며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비례해서 좋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적당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늘을 일상에 다시 들여온 사람들은 대체로 점진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극적이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감기에 덜 걸리며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한 시니어분의 경우 마늘을 멀리한 지 몇 년이 지난 후 잦은 감기와 피로에 시달리다가 다시 마늘을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망설였지만 흑마늘과 익힌 마늘을 활용하면서 점차 적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줄어들고 회복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마늘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전반적인 식습관 개선과 운동 병행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 혈압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분이 의사와 상담 후 약물 복용과 함께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적으로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마늘만의 효과는 아니며 약물 관리, 식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또 다른 시니어분은 소화 불량에 자주 시달렸는데 마늘을 다시 섭취하기 시작한 후 속이 편해지고 변비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니 전반적인 컨디션도 나아지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모두 개인의 경험이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마늘이 우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냄새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마늘은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은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연결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균형 잡힌 식사가 기본입니다. 마늘은 훌륭한 식재료지만 그것만으로는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양질의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입니다. 마늘이 혈액순환과 에너지 대사를 돕지만 실제로 몸을 움직여야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회복되고 재생됩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아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명상, 취미 활동, 사회적 교류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마늘이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섯째, 사회적 연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감이 커지고 건강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지역 커뮤니티와 활발히 교류하면서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늘은 이 모든 노력을 보완하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 속에서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늘은 단순히 신체 건강만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익숙한 음식의 향은 기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마늘 냄새는 어린 시절, 엄마가 해주던 밥,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먹던 식탁, 따뜻했던 집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냄새를 다시 맡으면 그때의 안정감과 행복이 되살아납니다. 이런 정서적 연결은 단순한 향수를 넘어서 실제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우울감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직접 요리하는 행위 자체가 치유적입니다. 마늘을 다듬고 으깨고 볶는 과정은 단순하지만 집중을 요구하며 이런 집중은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합니다. 요리가 완성되었을 때의 성취감과 맛있는 냄새는 기분을 좋게 만들고 식욕을 돋웁니다. 혼자 사는 시니어분들에게는 이런 작은 일상의 루틴이 특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늘이 들어간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 향을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리듬과 의미가 생깁니다.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니지만 이런 작은 루틴이 모여서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마늘은 사계절 내내 유용하지만 계절에 따라 활용 방법을 조금씩 달리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봄에는 햇마늘이 나오는 계절입니다. 햇마늘은 수분이 많고 향이 부드러워서 생으로 먹어도 자극이 적습니다. 쌈장에 다진 마늘을 넣거나 마늘종 볶음, 마늘종 장아찌 등으로 활용하면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더위로 인해 입맛이 떨어지고 체력이 약해지기 쉬운데 이때 마늘은 식욕을 돋우고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삼계탕, 보쌈, 냉국에 마늘을 넉넉히 넣으면 여름을 건강하게 날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때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환절기 감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늘을 꿀에 재워서 마늘청을 만들거나 마늘을 통째로 구워서 간식처럼 먹으면 좋습니다. 겨울에는 추위로 인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면역력이 더욱 떨어지므로 마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부대찌개 같은 뜨끈한 국물 요리에 마늘을 듬뿍 넣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납니다.
마늘의 진정한 가치는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는 데 있습니다. 마늘 냄새가 가득한 부엌에서 요리하는 시간, 그 요리를 먹으며 옛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그리고 며칠 후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삶의 질을 높입니다. 마늘은 거창하지 않지만 확실하고 비싸지 않지만 귀한 식재료입니다. 냄새 때문에 멀리했지만 다시 가까이 하면 건강이라는 선물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냄새를 없애려 하지 말고 냄새를 줄이는 방법을 찾으면서 마늘과 다시 친해지는 것입니다. 마늘 냄새가 다시 나는 집은 건강한 집입니다. 그 냄새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건강을 챙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된다면 냄새를 줄이는 방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냄새 때문에 건강을 포기하는 것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마늘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냄새 걱정 없이 마늘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마늘 냄새 때문에 섭취를 줄였다면 그것은 냄새 하나를 피하려다 건강 전체를 잃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은 면역력을 높이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며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상 속에서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냄새가 걱정된다면 익혀서 먹거나 흑마늘을 활용하거나 우유나 사과와 함께 먹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마늘을 다시 식탁에 올려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늘 냄새가 다시 나는 집은 건강한 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